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제 남편을 고발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마누라 힘든 줄은 모르고 자기랑 시댁 식구만 챙기는 이기적인 남편. 그런 남편도 남편이랍시고 모든 걸 감내하며 꾹꾹 참고 살았던 바보 같은 지난 세월을 시원하게 극복한 사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은 부모님 도움 없이 일찍 자수성가한 타입이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번 돈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런지 돈에 대한 애착이 엄청났습니다. 하다못해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요. 왜 현금으로 주지 않았냐고요? 남편 카드로 장을 봐야 카드 내역이 남편 휴대폰으로 따박따박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어떤 날에는 10만 원 넘는 돈을 긁으면 아무 때고 전화해서 카드 내역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뭘 얼마나 화려하게 해먹는다고 10만 원을 넘게 쓰냐며 구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 저는 가끔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다 남편이랑 제 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그래도 워낙 아끼고 아낀 탓에 일찍이 아파트를 장만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 부러워하는 학군 좋은 동네로요. 그래서인지 회사와 집 밖에 모르고 남들 다 아는 취미 생활도 하나 없는 남편이 좀 안쓰럽기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만 되면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바쁜 남편의 유일한 낙은 여름 휴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름이 되면 휴가에 맞춰서 늘 시댁과 같이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원체 평소에 여행과 담을 쌓고 살아온 남편이기도 해서 휴가 기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돈 쓰는 것을 무엇보다 아까워했던 남편이 이번 휴가비 비용은 본인이 다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늘 국내 여행으로만 다녀왔는데 이번엔 해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 말에 가장 신이 난 건 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더군요. 내가 친교 덕분에 이 나이에 호강 한번 제대로 하는구나. 앞으로도 많이 다니면 되지. 아들이 자주 여행 보내드릴게. 걱정 마. 너무 기분 좋아서 잠이나 오려나 모르겠다. 그래. 어디로 가려고? 아니, 아니다. 어디든 좋지. 10년 전에 개 모임에서 비행기 한번 타보고 처음이다. 어디든 안 좋으려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진작 비행기 태워드릴 걸 그랬네. 애미야, 넌 안 좋냐? 어째 표정이 별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좋아요. 신혼여행 때도 못 가본 해외인데요. 물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여름 휴가 내내 시댁 식구들이랑만 여행을 가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었죠. 단 한 번도 친정 식구들과 휴가 가자는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물론 일주일인 휴가가 짧기도 했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워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기분을 눈치챘는지 시부모님 집에서 나오자마자 제게 묻더군요. 언제는 비행기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만 왜 그래? 내가 뭘? 나 아무렇지도 않아. 좋다고 말했잖아. 누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냐며 하도 투덜거려서 내가 이번에 큰맘 먹었다. 그래, 고마워.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어디로 가는지는 안 궁금하고? 어디로 갈 건데? 발리. 발리라고 말하며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발리는 애초에 저희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면 신혼여행지로 꼭 가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숙소와 비행기를 알아보려던 와중에
남편의 3일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과 함께 취소된 불운의 여행지였죠.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가게는 되었지만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리라니요. 나쁜 건 아니었지만 신혼여행지로 생각했던 만큼 단둘이 떠나거나 혹은 친정 식구들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정해진 여행에다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초칠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 휴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를 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비즈니스석을 보자 흥분하셔서 제 어깨를 마구 내리치시며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세상에, 이 좌석 넓은 것 좀 봐라. 아이고야, 집 침대보다 편하다. 그러네요, 어머니. 너도 한번 앉아봐라. 남편 덕에 이런 오사를 누리지. 너같이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 애가 어딨다냐? 저는 떨떠름하게 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바깥이라는 거 아니라며 반대를 하셔서 결국 그만두게 만든 게 바로 어머님이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뭐 그래도 너무 즐거우셔서 오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여행은 즐거웠어요. 비행기부터 숙박 그리고 음식까지 풀코스로 남편이 멋지게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신혼의 꽃이라 불리는 풀빌라에서 넷이 묵게 될 때는 마음이 좀 쓰리기도 했지만요. 왜냐면 제가 결혼 전에 찾아본 풀빌라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원풀이 하나보다 하고 즐겁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남편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입이 마르도록 남편 자랑을 하시는 것 빼고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휴가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름 휴가도 겨우 낼 만큼 바빴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겨울에 남은 휴가를 다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월차 한 번 쓰지 않았던 남편은 2주 가까이 휴가를 얻었고요. 막상 쉬려고 하니까 딱히 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말이야. 음, 자기 있잖아. 그럼 이번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건 어떨까? 뭐? 여행? 여름에 여행 갔다 왔잖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녀온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랑은 아직 한 번도 여행 안 갔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이 여행 잘 다니시잖아. 그래도 두 분이 다니시는 거랑 사위가 모시고 다녀오는 거랑은 다르잖아. 응?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뭐? 여행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잡아야 할 텐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낼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 휴가 때도 당신이 다 냈잖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모시고 가는 첫 여행인데 당신이 좀 보태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휴가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 줄 알아? 누가 모른대.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나도 더 아껴 쓰고 내가 모은 돈 좀 보태서 같이 여행 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였어. 여행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넌 모르지? 숙박비에 먹는 거에. 어른들이 말은 안 해도 먹는 거에 돈 아끼는 걸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식당도 고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우리끼리 동네 놀러 가는 거랑 같을 것 같아? 이렇게 정색할 필요는 없잖아. 상황 모르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됐어. 결혼하고서 엄마 아빠랑 여행 한번 못 가봐서 얘기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말도 안 꺼냈어.
알았으면 됐어. 난 어차피 휴가 때 낚시 다녀오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리 알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같이 살 반려자인 저보다 아직 제 식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직도 남편은 저를 자신의 식구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제 입에 들어가는 거, 제가 쓰는 거, 전부 아까워서 못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다투고 다음 날, 저는 늘 차려주던 아침밥도 건너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 때문에 엄마는 걱정스런 눈치였어요. 괜한 걱정을 심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엄마에게는 기어코 들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거짓말 마. 귀신을 속여도 엄만 못 속여. 너 창서방이랑 싸웠지? 맞아. 도대체 왜? 쥐주고 볶고 싸워도 집을 나오지 말았어야지. 밥 먹고 얼른 들어가. 엄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나보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싫어. 나 지금 그 인간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장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 아니, 엄마도 알잖아. 매해 여름에 시댁 식구들 모시고 휴가 가는 거. 솔직히 나는 그 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기만 하거든? 아버님은 늘 뒷짐지고 계시고 어머님은 허리 아프다고 뭐 하나 챙겨주시지도 않고 짐 싸는 것부터 다녀와서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여행 갔다 오면 나 며칠은 아픈 거 엄마도 알잖아. 그래도 어쩌겠니? 장서방도 1년 내내 일만 하다 휴가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너라도 맞춰줘야지. 그래 알아. 그래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장서방이 갑자기 2주 휴가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번엔 엄마 아빠랑 여행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했거든? 근데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면 싫대. 자긴 낚시나 가겠다고 하더라? 진짜 기가 막혀서. 장서방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1년에 얼굴 몇 번 못 보는 우리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불편하기도 할 거고. 엄만 도대체 누구 편이야?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어쩌다 명절 때 한번 와도 들어누워 잠만 자는데. 그래서 우리 규리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럼 장서방은 낚시하러 가라고 하고 장서방 없을 때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건 어때? 아빠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할 텐데. 그래도 되긴 하지. 근데 마음이 안 풀려.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엄마 아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진짜 괘씸해. 일단 오늘은 밥 먹고 한숨 푹 자. 그리고 저녁 때 아빠 얼굴 보고 가. 계속 집 나와 있으면 못 써. 부부 사이에 싸움 오래 가는 거 아니다. 알았지? 저는 엄마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낮잠을 푹 자고 나니 기분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온 아빠가 복병이셨습니다. 아빠는 남편 얘기를 듣더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는 꼭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장서방에게도 일러두라고 재차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 집에서 푹 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도 안 먹고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와? 그렇게 궁금하면 전화하지 그랬어? 종일 휴대폰 보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없던데? 남편 버리고 집 나간 여자한테 전화를 왜 해? 버리다니. 말에 어폐가 있네. 난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내 시간을 가져러 나간 것뿐이야.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엄마 집에 있다 왔고. 가서 또 장모님한테 뭐라고 징징거렸어? 징징? 징징은 당신이 어머님한테 하는 거 아니었어? 난 징징거린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풀러갔을 뿐이야. 너 말 심하다. 말은 당신이 먼저 심했어. 그리고 아빠가 이번 휴가를 꼭 같이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도 결국 그 얘기 일러 바치러 갔구만. 그래, 아버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여행에 돈 한 푼 보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언제 우리 집에 돈 한 푼 보탠 적이나 있어? 그럼 가고 싶지 않은 여행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기분 안 좋은데 돈까지 내야 해? 그동안 가고 싶지 않은 여행 억지로 끌려간 건 바로 나야. 그래서 넌 돈 한 푼 안 내고 내 돈으로 잘만 여행 다녔잖아. 아, 아버님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만든 패키지 상품에 나 하나 끼워 넣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뭐라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할 말 더 많은데 당신이란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다가 내가 유치해질 것 같아서 참는 거야. 참긴 왜 참아?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결혼하고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어. 첫 휴가 때는 둘이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참았어. 근데 휴가 갈 때마다 내가 무슨 시녀야? 어머님은 본인 짐도 나보고 싸라고 하시잖아. 내가 왜 어머님 속옷 하나하나까지 맞춰 챙겨야 해? 당신도 그래. 당신 양말 한 짝 스스로 챙긴 적 없잖아. 그리고 여행 가서는 또 어땠어? 당연히 내가 챙겨온 것처럼 라면이며 고추장, 김 같은 걸 요구하셨잖아. 내가 안 챙겼으면 어쩔 뻔했어? 음식 안 맞고 물 안 맞아서 어머님 고생할 뻔한 거 내가 다 케어했는데 당신은 나보고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했어. 안 그래? 와,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많아서 여태 어떻게 참았냐?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가끔 성모 마리아 같았다니까? 하지만 이젠 못 그러겠어. 앞으로 매년마다 있을 휴가 양가지 번갈아 가면서 다니자. 뭐? 아, 그럼 1년에 한 번씩 우리 엄마 아빠랑 장인어른 장모님 번갈아 여행 가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중요하니까. 어이없네. 여행 가는 경비는 내가 다 내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뒷바라지하는 건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그저 돈을 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돈을 번다고 제멋대로 살라는 규정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싸주던 도시락도 끊었고 셔츠도 다림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너무하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근데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어머님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열을 내시며 들어와 저를 야단쳤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을 예상했던 저는 담담한 얼굴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애 밥을 안 차려줘? 오셨어요, 어머니? 다 됐고 일단 뚫린 입 있으면 말해봐라. 남편이 너무 잘 벌어다 주니까 이제 배는 게 없냐? 그럴 리가요. 근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저는 진규 씨가 얼마나 벌어다 주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야, 너 지금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진규 씨 결혼하고 저한테 현금 한 번 준 적 없었어요. 한도 100만 원짜리 카드만 주고 그걸로 생활비 하라고 했죠. 근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진규 씨 입맛 고급인 거. 밥상에 고기 안 올라오면 밥 안 먹겠다고 야단이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 염치불구하고 친정 아빠한테 자주 손 벌렸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모르시죠. 근데 제가 진규 씨가 잘 벌어다 줘서 배는 게 없겠어요?
오일이 안 줘서 배는 게 없어진 거죠. 그 그래도 어찌됐건 친구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아파트 마련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요즘 네 나이에 이런 아파트 가질 수 있겠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생활비 좀 안 줬기로 써니 이렇게 야단에서야 되겠니? 제가 왜 밥 안 해주는지 그 이유 어머님은 아세요? 뭐? 나야 모르지. 그럴 줄 알았어요. 진기 씨도 얘기 안 했죠? 저희 결혼하고 해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름휴가 가신 건 아시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친정 엄마 아빠랑 여행 가자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게 서운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긴 돈 한 푼 못 쓴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제가 여행 같이 가달라고 했지 돈 쓰라고 했나요? 그게 서운해서 그동안 저 힘든 거 몰라준 거 좀 알라고 밥 안 해준 거예요. 겨우 그것 때문에 남편 밥을 안 해줬다고? 아이고, 난 또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1년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일주일 쉬는 거. 그거 우리랑 여행 간 게 그렇게 고가웠냐? 너도 친구 돈으로 같이 쓰고 놀았잖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어머님, 아버님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는지 아세요? 당신 그만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지? 이러다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 여기선 나만 나쁜 년이지. 아이고, 혈압이야. 어디서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이 시간에 누구냐며 인터폰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지? 내가 불렀어. 뭐? 도대체 왜? 당신도 불리하면 엄마 부르는데 나는 왜 아빠 못 불러? 지금 이거랑 같아? 너 진짜 유치하게 이럴래? 아빠 세워두지 말고 빨리 문 열어드려. 저는 얼빠진 남편을 두고 현관으로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제게 눈인사를 찡긋하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뒤에 든든한 아빠를 모시고서요. 이제 그동안 당하고 살기만 했던 지난 세월을 복수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미리 얘기된 게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갑자기 닥친 저희 아빠에게 놀란 눈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막 뭐라고 하시며 눈에 쌍심지를 켜시더니 어느새 표정 관리에 돌입하신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사돈. 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여길 다. 딸 집에 아빠가 놀러 오는 게 시간 따질 일인가요? 그건 그렇죠. 아, 일단 앉으세요. 차 좀 내올게요. 차는 됐고 장서방 여기 좀 앉아보게. 남편은 떨떠름한 얼굴로 아빠 앞에 앉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못내 흥미로웠습니다. 집에 갔을 때 아빠가 하신 말씀 때문에 믿는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와 남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멀뚱멀뚱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그래, 이번 겨울에 2주 동안 휴가를 받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여행을 같이 못 가겠다고 했다며? 아닙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규리가 여행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약이 있었거든요. 아, 선약? 네, 낚시 동호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엔 낚시 한 번 가질 못해서요. 우리 규리는 자네와 결혼한 뒤로 외박은 한 번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간 걸로 아는데 자네는 바쁜 와중에 동호회 활동도 하나 보네? 사돈, 말씀이 심하시네요. 우리 친구가 어디 노는 사람인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고돼서 어쩌다 한번 스트레스 풀려 나가는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돈,
우리 규리는 그럼 노는 사람인가요? 뭐,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크게 노는 거죠.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랑 어디 같습니까? 사돈도 알다시피 집안일이 해도 티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집에만 있어 보니 마누라 힘든 걸 이제 알겠더이다. 그래서 우리 친교 타박 놓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돈,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입니다. 저도 규리 내 딸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시집살이 시킨 것도 없고요. 사돈이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시집살이가 달리 있나요? 몸 힘들고 마음 힘들면 그게 시집살이죠. 한 채 틈도 없이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어머님의 말을 받아치셨어요. 어머님은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대화의 승부가 아빠한테 기우는 것 같자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휴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건 저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 때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괜히 열받아서 집 나가버린 게 바로 귤이고요. 저 혼자 번다고 집이 돌아가나요? 같이 아끼고 잘 살아야죠. 맞아요. 휴가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곧 애도 낳을 건데 같이 아껴 모아야 노후 설계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 보면 어려서 그런지 애가 아직 생각이 좀 없는 것도 같고. 생각이 없는 건 규리가 아니라 장서방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난 아들인데. 이제껏 살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다고요. 사돈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보네요. 그 잘난 장서방이 얼마 전부터 일 그만두고 사업한답시고 골프만 치러 다니시는 건 모르시죠? 뭐,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빠의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아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업무짤 라운딩을 갔을 때 거기서 남편을 봤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중에 골프를 치고 있는 남편이 의심스러워 뒤를 좀 캐셨대요. 의심스러우시면은 장서방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지금 하는 말이 다 진짜냐? 어? 아, 그게 진짜냐고. 곧 말하려고 했었어. 직장생활 월급 뻔하잖아. 엄마도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 집도 더 떵떵거리게 살려고 그랬지. 진짜야. 아무 생각 없이 관둔 건 아니야. 그럼 여행 경비는 다 어디서 났어? 이러면 너 설마? 설마가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 퇴직금으로 여행 간 거예요. 뭐, 뭐? 어머님은 거품 물고 쓰러지시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늘 금이야 오기야 아끼시며 좋은 건 다 갖다 바쳐 키웠는데 멀쩡한 직장 팽개치고 퇴직금은 여행 경비로 다 써버린 아들을 보면서 멀쩡하실 리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날 순 없죠. 겨우 이 정도의 복수로 그동안 망가졌던 제 인생을 보상받을 순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소방 우려와는 다르게 이번 여행 경비는 제가 다 내려고 했습니다. 장서방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형편도 어려워 돈 얘기만 나오면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당신은 부담스러우면 여행 참석 안 하고 낚시하러 가도 돼. 진짜 같이 안 가도 되겠어? 유럽 여행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싫다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 안 그래도 업무에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데. 유, 유럽이요? 어차피 나도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유럽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서방도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니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나도 딸내미랑 오랜만에 여행할 수 있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 고마워 장서방.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크루즈라뇨.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여보. 언제 나한테 물어나 봤어? 크루즈 여행이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아버님이 다. 자고로 돈이란 건 그 누구에게도 떠벌리는 게 아니야. 설사 내 사위나 자식이라도 말이지. 장서방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집 근처에 건물이 두 채 있거든. 은퇴하고 애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련한 건물인데 거기서 월세가 괜찮게 나와서 다행이지 뭔가. 그 돈으로 이렇게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있고. 그 건물이요? 아버님 앞으로 건물이 있으셨어요? 아, 당신은 몰랐지? 우리 아빠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모으신 돈으로 재테크 잘하셔서 예전에 건물을 매입하셨거든. 사실 결혼 선물로 건물 한 채는 장서방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빠의 말을 들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죠. 단 한 번도 돈 자랑을 안 하셨던 아빠 때문에 남편은 전혀 모르던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차도 국산 차에 집도 오래전부터 사시던 아파트에 벗어나질 않고 계신 부모님 때문에 아마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저도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제가 이번 여행 책임지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낚시 약속이 있다더니 그게 무슨 소린가? 괜찮네. 나는 우리 귤이랑 자네 장모랑 오붓하게 다녀오겠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당연히 사위인 제가 모셔야죠. 하나밖에 없는 사위. 그게 바로 저 장서방 아닙니까?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런 남편의 말을 맞추면서 어머님도 따라 웃으셨어요. 아까만 해도 혈압으로 당장 쓰러질 듯 구시던 어머니는 언제부터였는지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으셨죠. 그런 둘을 보며 같이 미소를 띠시던 아빠는 웃음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 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 우리 딸 누구보다 아낄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었어. 그래서 이젠 우리 딸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자네와 우리 딸 갈라서라는 얘기지. 아, 아버님, 갈라서다뇨?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갑자기 그게 무슨 천차명력 같은 말이세요. 애들 놀라게 그러시지 마세요, 사돈. 귀한 제 딸, 귀한 줄 모르고 귀하게 대하지 않는 집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요. 사돈, 아까 제 말 못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한다고 했잖아요. 여행 가면서 일이란 일을 다 시키는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돈 한 푼 낼 수 없다며 쪼잔하게 굴고 사업한답시고 나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는 남편 옆에 어떻게 놔둔답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사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얘야, 안 그러니? 그럼요. 사실 저는 애초에 같이 여행 가자고 했었어요. 그, 그렇지, 여보. 그리고 사업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사업 접고 아버님 건물 관리하면 좋겠네요. 안 그래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건물 받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죠. 제가 일만 할 줄 알지 사람들 관리하는 건 잘 몰라서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 지금 사시는 곳 건물이라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월세매 세입자들 관리를 혼자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제부터라도 제가 배워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님, 심려치 않게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진규가 머리 하나 똑똑해서 일 시켜주시면 또 잘할 겁니다, 사돈. 멀쩡히 살아계신 저희 아빠 돌아가실 생각까지 미리 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자세로 구는 건 유산 때문이었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래도 아빠는 눈살 찌푸리지 않고 남편과 눈을 맞추고는 입을 여셨어요. 장서방. 네, 아버님. 아니, 장진규 씨. 네? 꿈깨. 꿈깨라니요. 자네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머리도 나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군. 이러니 우리 규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 아버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심해? 아직 못한 말이 많이 남았는데 이쯤에서 참는 거구먼. 사돈, 듣자 하니 아무리 우리 친규가 잘못이 많다고 해도 머리가 나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머리가 나쁘니 사업 시작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고 거기에 실패까지 하니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숨겼겠죠. 앞으로는 아들 간수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돈! 열내실 거 없습니다. 다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규리야, 이만 가자. 응, 아빠? 아버님,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려는 저희를 막아선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현관 앞에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살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인데 이렇게 가벼운 무릎을 갖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안 됩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규리도 집안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밥 타령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또 사업은 열심히 일으켜 볼 텐데 아버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믿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자네 그 아버님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이제 우리 곧 남남이 될 텐데. 도장 찍기 전까진 부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인연을 맺은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진답니까? 사실 요즘 제가 많이 힘듭니다. 투자한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규리한테 괜히 신경질만 내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쳤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만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님, 괜한 무릎 닳지 말고 이만 일어서. 나는 더 이상 자네한테 바라는 것도 줄 것도 없네. 장인어른, 여보, 여보는 나 아직 사랑하지. 아버님 말씀 하나 이렇게 쉽게 헤어질 거 아니지? 그치? 그렇잖아.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남편들처럼 바람을 피길 했어. 아님 도박을 하길 했어. 나 같은 남자도 드물어. 당신 신혼여행 때 발리 못 갔다고 서운해서 이번에 발리도 다녀왔잖아. 당신도 엄청 즐거워했잖아. 안 그래? 말 잘했네. 발리? 그래, 나 발리 가고 싶어 했지. 근데 신혼여행 갈 때 당신이 분명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 못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당신이랑 같이 근무했던 회사 사람 만나서 들었는데 당신 회사 그때 결혼한다고 일주일 휴가 줬다고 하던데? 그제서야 알았지. 당신이 신혼여행 경비도 쓰기 아까워서 일한다고 뻥쳤다는 걸. 도대체 그러고서 회사 안 가고 며칠 동안 어딜 돌아다니셨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찬다. 기가 차!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진짜 그때는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다니까? 뭐 상관없어. 바빴든 아니든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여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뭐? 이성적? 당신이 이성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당신 말처럼 바람? 그거 안 폈지. 도박? 그것도 안 했어. 근데 그거 말고는 다 했어. 평생 함께하자는 반려자 옷 하나 사 입는 거 아까워 죽고 그 여자 입에 쌀 한 톨 들어가는 거 고꺼워하는 남자랑 내가 왜 살아? 이제부터 평생 혼자 잘 한번 살아봐. 저희는 울부짖는 남편과 어머님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묵혀뒀던 감정을 표출한 저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그간의 서름을 터뜨렸어요. 속이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 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요. 아빠는 제게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며 타박을 했어요. 진작 이렇게 해줄 걸. 내 딸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그날 저희는 아주 맛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도대체 왜 그동안 돈 많은 거 숨기고 사셨냐고 뭐라고 했죠. 그러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돈 있는 거 자랑하는 놈들이 제일 쓸데없는 놈들이라며 돈은 자랑하면 거품되며 사라지고 만다고. 또 아빠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덕분에 제일 꼴 보기 싫었던 두 사람에게 사이다를 날렸으니까요. 저는 며칠 뒤에 합의 이혼 신청서를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은 장문의 문자를 날리며 이혼을 회피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아파트가 전부였던 남편은 위자료를 주는 게 아까웠던지 제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늘 당당하던 남편이었는데 법원 앞에서 쭈글쭈글하게 구겨져서 비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그동안 이런 남자한테 왜 당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 생활 동안 열심히 내조한 저의 기여가 인정되어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저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그토록 원하던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리가 뭐 별건가요? 유럽 크루즈 여행은 매일이 꿈꾸는 듯 행복한 나날을 선사했습니다. 매해 시댁 식구들과 갔던 악몽 같았던 여름 휴가에 나빴던 기억도 상쇄시킬 만큼 아주 즐거웠어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저희는 이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물론 종지부 찍기 전까지 남편의 구차함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동안 제게 못되게 굴었던 만큼 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업 실패하고 빚낸 돈 갚느라 다시 어느 회사 막내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자존심만 더럽게 센 남자. 이제는 밥하고 청소해줄 마누라 없어서 어떡한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 행복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니까요. 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막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